자, 이제 문제집은 중산물이 나가는데 요약집으로 돌아갑니다. 중개대상물이에요. 자,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법에서 두 가지를 두고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청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입관공이 있다는 거 알아요. 분류를 해보면요. 토지, 건물은 이거는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일치하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토지 건물이라면 등기가 돼 있던 허가를 받든 안 받든 관계없죠.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무허건축물도 중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민법상의 부동산 또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예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세 가지는 우리 개론학자들이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의제부동산 모두가 되는 건 아니죠. 자동차, 항공기, 선박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 반드시 소유권 보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됨이 원칙이다. 다만 임목은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있죠. 기억나요? 임목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같았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경매 등의 사유로 달라지게 됐다. 그러면 임목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목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도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됨이 원칙이지만 이거 저당을 잡았거든요. 근데 공장이 놀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이때는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죠. 예외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그럼 토지입니다. 토지 한 필지의 일부예요. 한 장을 싹 넘기면 토지 한 필지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일이 땅입니다. 거기 토지 정착물 중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일단은 중개상물이 될 수 있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일단은 저당은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토지 정착물 중에 암석, 토사, 수목, 담장입니다. 2번에 있죠, 지금. 이건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판례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1번 판례가,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입니다. 이게 분양권이죠. 그럼 분양권은 중산물 맞아요? 그럼 분양권은 동호수가 지정이 됐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분양권으로서 중산물이 되는 거 맞죠? 잘 알고 있고. 2번 판례. 입주권이에요. 그러면 입주권은 이거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원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구체화된 입주권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정해졌다. 또 준공이 떨어져 있다. 그럼 이것은 건축물의 중개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체화된 입주권은 이제 중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주시고. 그래서 요거 24회를 마지막으로 입주권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토권이 있습니다. 4번이에요. 9페이지 4번. 주택이 철거를 했으면 이 택지개발지구내 이의적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죠. 그럼 대토권은 중산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차장 구조물이 나오는데 그 세차장 구조물에서 5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공사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 정착물로서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법상의 건물이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되고 이거 정착물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다음에 볼트만 몇 개 풀어버리면 쉽게 채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착물로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중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전채권이 있습니다. 금전채권은 중산물 아니라는 거 알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축은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두 장을 넘기면 12페이지에 권리금이 있어요. 이 판례 꼭 알아두셔야 되죠. 권리금. 찾았습니까? 3번에 영업용 건물의 영업설 비품 등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사 노하우 또는 전표이체들한 영업사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이건 중산물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툭툭 끊어서 이해를 꿰두시고요. 이걸 소개하더라도 중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유형 적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판례를 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한 장을 넘기면 11페이지에 중개상물 정리가 돼 있죠.
이 부분을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상물 정리 부분인데 중개대상물은 지금 현재 법정 중개대상물을 갖고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5가지는 중개상물이 되는 거 맞고요.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개상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 5가지일지라도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지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럼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 동산, 금전, 온천수,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선박, 항공기입니다. 모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으면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면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거나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럼 공법상 제한이 붙었다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접도구역 내 토지 모두 되는 거죠. 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 기청권, 보존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 가압류가 되어 있다, 다 되는 거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정상권이 성립한 토지입니다. 모두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더라도 이렇게 사적 거래가 가능하면 모두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 주자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이에요. 이건 국유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온천수 물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국공유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청, 청사, 관사, 국공유, 하천, 그 다음에 공원, 공도, 그 다음에 중요문화재 모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공유산은 전부 안 된다. 그 다음에 포락지는 사건이 소멸했죠. 안 되는 겁니다. 무주부동산 누구 거라고요? 국유로 한다고 돼 있죠. 민법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바닷가입니다. 자연공물로서 국유로 하고 있죠. 그럼 바닷가는 공유수면이거든요. 공유수면인데 이거를 매립을 했어요.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매립했다. 국이나 지자체가 매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개인이 매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중개문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여기까지 이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중개대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의 성립 가능한 행위로서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매매교환 임대차, 환매계약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의 행위가 모두 되고 있는데 그러면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상속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증여도 안 되는 거죠. 주는 것 자체입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경매, 수용, 기부채납 모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점유도 안 되는 거죠. 사실상의 지배를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성립, 법전사건의 성립, 법정재단권의 성립, 판매권 행사, 환매 자체를 얘기하죠. 이건 개입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모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모두 됩니다. 다 되는데 동산질권이에요. 질권은 이거 동산에 성립하고 있죠, 지금. 권리나 동산에 성립하니까 동산질권은 확실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사문에 성립하지 않는 권리들.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디자인권 모두 안 되는 거죠, 이거. 나아가서 분묘기지권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분묘기지권은 왜 안 된다고요? 이전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대해서는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동산질권 같은 것은 중사문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분묘기지권은 이전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광업권입니다. 어업권 모두 중사문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을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사물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판례로 묻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유치권하고 나왔어요. 그럼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이 권리가 이전성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유치권, 법정상권, 법정재단권, 부동산 등기된 환매권이에요. 모두 되는 거죠. 중개상물의 성립 가능하고 이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법정재단권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임대차, 토지 임대차. 법정재단권이 그거였잖아요. 토지 임대인이 2년분의 차임 채권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을 압류를 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유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법정재단권 아니에요. 안 들어봤어요? 눈빛들을 꼭 처음 들은다는 얘기네. 전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법정재단권, 그럼 건물이 지금 취득하고 있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행위와 연결하면 안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입니다. 성립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맞아요? 법정자가 들어가면요, 성립은 모두 중개 없죠.
저당권은 약정담보권이죠?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유치권은 법정담보권이에요. 법률의 규정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깔고 앉는 순간 성립이 되니까 중개 개입 여지가 없어요.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피담보 채권과 같이 한 유치권의 이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럼 똑같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입니다. 이거 중개 개입 여지 없죠? 근데 이전은 중개할 수 있죠. 또 법정저당권의 성립입니다. 압류한 때 저당권과 동일한 여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역시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전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매 자체니까. 근데 환매권의 이전은 부기등기로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환매 계약은 된다고 그랬죠. 중개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매 계약은 되더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유치권의 성립, 이건 개입 여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치권이 성립된 토지예요. 이건 된다, 안 된다? 된다. 똑같이 상속은 중개할 수 없다고 그랬죠. 상속은 중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개입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속된 토지예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저당권 하면 된다 하셔야 되죠? 된다. 근데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낸 거예요.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설기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 미채굴의 광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채굴의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 이게 광업권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준부동산은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문제집으로 돌아가요. 26페이지. 대표 유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물에 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은, 자, 지금 박스형인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걸 물었죠, 지금? 그럼 이거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갑니다. 그럼 20톤 이상의 선박, OX, X. 20톤 미만도 안 되는 거죠. 선박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X. 니은입니다. 콘크리트 집안에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OX, X고. 그리고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X. 다음에 주택이 채굴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역시 X. 모두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16번 문제로 갑니다. 풀어 쓰는 문제 이론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개사물 문제는요, 이렇게 박스에 딱 넣어놓고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 지금 16번처럼 풀어 쓰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풀어 쓰는 문제 유형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게. 자,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이 밑줄이죠. 도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게 분양권이죠. 가능합니다. 5.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않은 행정재산인 토지입니다. 행정재산에 밑줄 긋고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에 밑줄 그으면 맞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재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분류가 크게 행정재산과 이게 일반재산으로 나눠져요. 그럼 국유재산은 일단 안 된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 다음에 보존재산, 기업용재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걸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몰라도 됩니다.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2번 질문 맞고요. 3번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예, 임목은 중개사물입니다. 임목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된 임목. 이것도 기출문제였는데 등기된 임목은 역전 앞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역전 앞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4번 갑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 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입니다.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5번입니다. 용어의 정의 중개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예, 그래서 X.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로 나갈까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럼 O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없다에 매출국가 X 나와버려야 되죠. 될 수 있죠. 2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지요. 그래 틀렸고. 근데 저당권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3번, 임목으로 소유권 보존계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이 있다는 한필 토지 전체에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OX, X. 임목으로 소유권 보존계가 될 수 있는 것은 한필지 일부에서 상관이 없죠. 전체에서 상관이 없고요. 근데 한 그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수목의 집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번 질문 틀렸고요. 일부에 있어 상관이 없다. 다음 4번, 임목이 매매되어 토지와 그 임목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임목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5번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지요. 예, 그래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었어요. 18번 내려갈까요? 중개사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은 것은. 자, 않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OX, O. 이게 분양권이죠. 니은,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X. 거래처 신용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성이 있는 무형물도 X. 주택이 체류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이자택지 공발 대토권도 X. 그러면 정답은 아닌 거라겠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 1번으로 첫 발음은 안 되죠? 자, 그럼 19번 문제 갑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질문. 지붕, 기둥, 주벽을 갖춘 미등기 건물입니다.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O. 2번. 주택이 체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대토권입니다. 중개사물이 아니다. 맞죠? 3번 질문. 공장 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 재단과 분리하여 중개사물이 된다. OX. X. 우리 재단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이에요. 속한 토지나 건물은 독립중개사물이 될 수 없어요. 재단 전체가 중개사물이죠. 예,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장내에 건축될 건물은 중개사물에 포함된다. 장내에 건축될 건물이 분양권이죠. 예, 그래서 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고요. 5번입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아파트 전체 건축이 완료되어 있어 분양 목적물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판례 태도였죠. 이게 중개대상물인 입주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20번 문제 들어갈까요? 19회 때 유사 문제였는데 공인중개사업령상 기업공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회 때 이 문제 마지막으로 출제했다가 이제 더 이상 요걸 안 내게 됐죠. 요거를 19회 때 요걸 갖고 건드렸다가 정답 없음 처리돼 버렸어요. 이게. 자, 그럼 기억 가볼까요? 미등기 건물 OX O 되는 거죠.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어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 O입니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국가가 매립했으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국가인지 개인지 표현 안 했죠?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앞에 써 넣으세요. 그리고 맞는 걸로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O로 갑니다. 개인이 매립했으니까. 그죠? 자, 다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OX.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O죠? 그러면 기억은 틀린 항목이 없죠? 다음 니은입니다. 지역권. O. 맞죠? 법정 저당권의 성립. X.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는 O. 그러므로 니은 틀린 항목이 있고요. 디귿 무허가 건물 O. 권리금 X. 질권도 X. 그러면 디귿도 틀린 항목이 있고 리을 법정 지상권의 양도 O죠. 등기된 환매권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O. 그럼 틀린 항목이 없고 미음 저당권 O. 특허권 X. 접도구에 포함된 사유지 O. 그럼 지금 틀린 항목은 니은, 디귿, 미음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로 갑니다. 역시 플러스는 문제 유형인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옳은 것.
기억, 중개사물로 규정한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 판례 알아보시겠어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밑줄 쫙, 민법상 건축물 밑줄 쫙 한정된다. 맞죠 그럼? 근데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민법상 부동산의 범위와 일치한다. OX. 이건 틀렸죠. 우리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입광공이 더 들어가 있죠. 근데 민법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토지 건물을 말하죠. 틀렸어요. 근데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해요. 이해하셨죠? 시험이 여기까지 건드리면은 진짜 어려워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억지문 알아만 두세요. 민법상 건물은 중개사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과 일치합니다. 세차장 구조물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럼 기억지문 맞고요. 니은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에 대하여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되면 이는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진짜 나 이 지문 오래간만에 봤는데 중개법 시절에는 저도 이거 강의했었거든요. 잘난 척 하느라고. 근데 이거 강의 제가 언급도 안 했죠? 요 몇 년 동안 언급도 안 했는데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간만에 봤는데 국공유재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국공유재산에서 일반 재산이 있어요.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일반 재산은 일반 국민한테 임대를 합니다. 이걸 대부라고 그래요. 대부를 해주는데 만약에 일반 국민한테 이거 대부를 할 때는 입찰 방식으로 하거든요. 입찰 방식으로. 그럼 여기 중개기입 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요.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수의계약이 문제 들어봤죠? 수의입고 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뭐예요? 그렇죠. 한 사람 지정해갖고 팔아버리는 거죠. 이때는 우리 기업공사한테 그러면 이거 할 사람 소개 좀 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중개사물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에 대하여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유찰됐다는 얘기죠 이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되면 이는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우리 개공한테 손님 붙여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니은지문 OX 5 참고하세요. 그러나 국공유재산에 나온 거예요. 이건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니은지문 맞고요. 디귿지문 유형물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여기서 확실하게 지금 이거는 이제 권리금 갖고 지금 인용을 했는데 조금 어설프게 인용을 해놨는데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안 되는 거죠. 특허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 다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일단 영업사의 노하우 이런 걸로 본다면 확실히 디귿지문은 틀리긴 이거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틀렸죠? 예, 틀렸다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임목을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맞습니까? 임목을 저당 잡고자 할 때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죠. 맞습니다. 다음 미음, 지붕 및 기둥을 갖추었으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그럼 세차장 구조물이 밑줄 긋고 중개사물인 토지영창물에 해당한다. 해당된다에 밑줄 긋고 X는 갚아야 되죠. 다음 비읍, 담장이나 교랑, 가식의 수목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맞아요. 이건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죠. 가식의 수목 되지 않습니다. 5. 시옷, 임목의 등기 여부는 토지등기상 증명서 갑구를 확인하여 알 수 있다. 기억나세요? 표제부죠. 그러니까 지상의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 토지등기로 어딜 보면 알 수 있다? 표제부. 토지등기기록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임목등기기록이 여기 표시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시옷 지문도 틀렸어요. 그럼 지금 옳은 걸 하겠으니까 옳은 게 몇 개? 4개. 4개가 다행히 4번이네요. 기역, 니은, 리을, 그 다음에 비읍. 4개. 자, 그럼 22번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X놓고 시작합니다. 1번 지문. 금전소비대체할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계약은 중개사물에 포함된다. 거기다가 앞에 저당권 앞에다 주택이라고 써놓자고. 아니면 부동산이라고 써놓든가. 그럼 일단 맞았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등기된 환매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환매권, 중개대상 권리가 되죠?
틀렸고 2번 정답. 3번 공사자금 채권 관련한 유치권의 성립에는 중개인이 개입될 수 없다. 유치권 성립, 개입될 수 없다. 맞죠? 다음에 4번입니다.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분리하여 법정지상권의 이전도 중개상이 된다. 이거 기억나요?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가 아닌 것으로서 건물과 지상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그래서 4번 좀 맞고요. 5번입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토지예요. 경매 자체는 중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토지입니다. 중개상물이 될 수 있죠? 예, 사는 놈이 바보지.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3번 문제 갑니다. 엄청 또 지문이 많습니다. 중개 대상인 것은 몇 개인가? 또 몇 개냐? 이렇게 나왔는데 좋습니다. 연습이니까 아주 좋아요. 기억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고 그랬죠? 보였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중개사물이죠.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가시계 수목 같은 건 안 되는 겁니다. X.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O. 도로예정지 인사유지. O.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도. O.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X. 분묘기지권. X. 한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죠. 예, 그러므로 O. 다음에 20톤 미만의 상가. X. 채굴되지 않은 광물. X.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O. 법정사건이 설정된 토지. O. 그러면 지금 중개 대상인 것은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몇 개요? 6개. 6개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시옷, 치읓, 키읔. 그죠? 그래서 6개였습니다. 자, 다음에 속하지 않는 것. 24번 갑니다. 중개사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입니까? 이제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에 놓고 시작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명인 박물 같은 미분리 과실입니다. X예요? 이거는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건데 다수설로 따지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게 다수 의견이에요. 우리 중개법 쪽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다수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토지의 정착물 중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명인방법 공부하죠. 명확한 인식 방법이 준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0개 집단에 대고 명인방법을 갖췄다. 이거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거는 중개사법 쪽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중개대상 물이다 라는 게 일치된 견해로 보고 있어요. 이건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왜? 임목이 부동산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치된 견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있죠. 제가 감나무 예를 들었어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두고 명인방법을 갖춰놓게 되면 이거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도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물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동산이 있고 하나는 부동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요것을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이건 중개대상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 이게 동산이라고 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중개사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견해 대립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중개사법 쪽에서는요. 지금 현재 학원 강의를 하시는 분들 따져보면요. 대다수가 미분리 과실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민법학자들의 견해는 어떠냐? 명확치 않은데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요. 민법학자들은 이걸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게 다수의 견해예요. 정착물 중에는 부동산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민법 시간에 이거 공부할 때 부동산, 우리 민법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이. 그러니까 정착물 파트에서 공부하지. 이해되세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부동산일까? 조금 의무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기억 지문은 X란 얘기죠? X입니다. 이게 안 냈으면 좋았을 것을 어쨌든 미분리과실 X로 갑니다. 이거는. 근데 반대의 견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이건 일단 나오면 여러분들은 O라 해야 돼, X라 해야 돼? X라 해야 돼. X라 해놓고 이거 소송감이죠, 지금? 소송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답은 치고 나와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니야말로 출제자가 문제를 개떡같이 내더라도 우리는 찰떡같이 맞추고 나와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이에요. OX, O.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웅지, O.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X. 단독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O.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이 성립된 건물, O. 특허권, X. 가압류된 건물, O. 상속된 건물, O. 돌법상의 접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O. 그럼 아닌 거라겠죠? 몇 개? 3개. 기억을 포함해서 기억, 리을, 시옷. 그래서 3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준부동산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임목법의 내용을 17회와 20회 때 물어봤거든요. 둘 다 답이 똑같이 이제 두 번 다 똑같았는데 답이. 그래서 임목법의 내용 가볍게 짚고 갑니다. 임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까?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임목은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처분했어요. 그럼 지상의 임목에 영향이 있다 없다? 지상의 임목은 영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1번 맞고요. 2번 임목에 부착된 토지의 지상권자로서 등기부에 등기한 자는 임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임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상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지상권자란 얘기죠.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지상권자는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겠죠. 2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임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상권자로서 등기부에 등기된 자는 임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겠죠? 맞아요. 다음 3번입니다.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겠죠? 임목은 토지와는 독립부동산이니까 이거는 임목만에 대하여 저당을 잡을 수도 있고 임목만 별도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4번입니다.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경우는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한은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임목에 대해 저당 잡았거든요. 근데 베어내어 분리된 임목에 저당권이 미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임목 소유자는 지금 저당물을 훼손했으니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죠. 그럼 이 분리된 임목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즉시 경매에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락대금은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습니다. 미친다. 17회, 20회 때 둘 다 정답이 이거였어요.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이 있다는 이 법에 따른 임목등록본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된다. 알아보시겠어요? 임목등록본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임목소유권 보존등기가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럼 26번 더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맞죠? 이게 임목법의 규정인데 이걸 개론학자들은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2번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 기록 중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상의 수목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3번입니다. 임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을 하는 자는 그 수목 집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맞죠?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그럼 화재보험 가입하고 저당을 잡았는데 불나서 홀랑 타버렸다. 그러면 그 보험금에다 대고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민법상 뭐라고 한다고? 물상대의. 자, 그 다음은 4번 질문입니다. 임목등록본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5년이 아니고 10년이래요. 10년. 그게 4번 틀렸습니다. 5번 질문. 임목이 경매되어 임목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류에 관해서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임목은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지류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답 4번이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임목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합니다. 나머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고,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뭐냐? 여기 토지의 지상권자가 임목에 대한 소유권 부정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부정 등기를 해놓고 이 임목에 대해 저당을 잡았거든요. 그럼 저당을 잡았는데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함부로 지상권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억나요? 만약에 이 토지의 임차권자가 만약에 임목의 소유자예요. 임차권자가. 그러면 이거 저당을 잡았다면,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 함부로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요 내용이 빠져있지.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임목에 대해 저당을 잡았다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 지상권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함부로 해지할 수 없다. 됐죠? 자, 그럼 27번 갑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지문.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있잖아요. 공장을 여러 개 묶어갖고 하나의 재단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공장의 소유자가 이거는 갑이고 요거는 을이에요. 공장 소유자가 달라도 둘이 합의서 썼다면 재단 구성할 수 있겠죠. 소유자가 달라도 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맞고요. 2번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 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해야 된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먼저 재단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 가서 소유권 부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럼 맞고요. 3번입니다. 공장재단 소유권 부등기 후 1년 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공장재단은 소멸한다. 10개월이죠? 그러면 이제 공장재단은 소멸한다 그랬는데 좋습니다.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이죠, 지금. 그죠? 공장재단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이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어쨌든 틀렸죠.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몇 개월 내에 저당 잡아야 된다? 10개월이에요. 10개월. 그래 틀렸고 4번입니다.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해의 권리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다만 예외적으로 공장이 놀고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거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죠. 다음에 5번입니다.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받았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그 분리된 구성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소멸하겠죠.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었죠. 동의가 있었으니까 그 분리시키면 이거는 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이게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문제로 가십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에요.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겠죠. 이게 다른 공장재단에 또 속하게 하게 되면 여기 재단에 속한 것들은 하나의 부동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합니다. 2번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장재단을 임대할 수 있다. 맞죠? 예, 동의가 있다면 임대할 수 있고요. 3번입니다. 공장재단에 속한 구성물에 대하여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겠죠? 다음에 4번입니다.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에 소유권 부등기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재단에 속하는 이제 건물, 토지가 있는데 만약에 미등기 것이 있었다. 소유권 부등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유권 부등기 해놓고 나서 재단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 사실은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토지 건물 등기기로 어디? 해당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해당구. 이 해당구라는 게 갑구 또는 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상의 20개 집단이 임목인지 여부는 토지 등기기로 표지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해당 등기기록 해당구를 보면 알 수 있다. 해당구는 갑구 또는 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 재단으로 되었으면 소유권의 등기는 갑구에 하니까 갑구에다가 재단에 속한 사실을 직권 등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임목법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공장재단 등기에 대해서는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죠? 왜요? 어디가 이상해요? 조금 들어가 있다. 정답 이거 4번 아니에요? 아, 틀린 거? 아, 1번이 확실히 틀렸네. 아, 이거 틀린 거였구나. 1번. 4번도 맞았고, 그죠? 공장재단 등기에 관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지정하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아, 맞구나. 맞다고 해야 되겠네. 이것도. 그 광업재단 등기에 대해서는 공장재단 규정을 준용하거든요. 일단 갖다가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등기법 여기 있는 규정을 지정하건 맞습니다. 5번. 그럼 정답 1번이었죠? 1번. 예, 1번이었습니다. 자, 참고 거기까지 해두시고 공인인사 제도 및 교육제도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시고.